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만 1천여 명이 조선산업 일터를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급 인력들의 노하우가 사장되거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재취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선박 배관 설계 업체에 다니는 47살 김종지 씨. 19년 동안 몸담았던 STX조선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퇴사 뒤 얻은 직장, 중소기업에서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 분야 베테랑이지만 재취업이 힘들었습니다. 극소수로 지금 열려 있고 주로 뽑고자 하는 희망 대상이 되는 어떤 직급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이런 경력자들을 위주로. 조선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취업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 해외에 나가거나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재취업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길게는 뭐 한 5년 정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는 없는 것 같고 한 1년 정도 되는 그런 자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인력 퇴직자는 지난 2015년 1,0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 지난해와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재취업 인건비는 예산이 제한돼 혜택을 받은 건 380여 명으로 지원자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지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조선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급 인력들을 흡수할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여름이면 해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감염병 우려와 함께 생활에 불편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이 되면서 지자체마다 방역에 한창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독 장비를 실은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나며 연막 소독을 합니다. 마을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곳엔 모기 유충 전문 약재를 뿌려 모기 서식을 막습니다. 비나 와가지고 거기서 고이면은 고인 물에 이 모기가 알을 깝니다. 흐르는 물에는 절대 까지 못합니다. 흘러가니까. 지난달 진주에서는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기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사전 방제가 우선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일본 뇌염이라든지 그런 어떤 걸 방역하기 위해 차단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목표가 일단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약재와 연막 소독기, 소독 차량, 분무기까지 4가지입니다. 특히 마른 가뭄과 고온으로 깔따구와 하루살이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면서 각 지자체마다 10월까지 방제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부산 제조 매출 1위 업체인 르노 삼성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덕에 부산 지역 협력사들도 덩달아 매출 상승에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만 5천 톤급 자동차 운반선에 르노 삼성차 신형 SUV 선적 작업이 한창입니다. 선적 물량만 1,600대.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30개국에서 지난달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며 올해 유럽과 남미와 중동 등 전 세계 80여 개국에 4만 대가량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북미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수출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서 부산 공장이 그룹 내에 본격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르노 삼성차는 이딴 신차 수출 성장세 덕분에 부산 공장의 생산량이 지난 2013년 13만 1,000대에서 지난해 24만 3천 대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부산 공장은 르노그룹 세계 18개 공장 가운데 경쟁력 1위에 올랐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사실상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부산 지역 협력사들도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의 좌석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지난 3월부터는 주말까지 특근을 해야 할 정도로 작업 물량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700억 원, 5년 사이 20%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한 5년 동안 한 20% 인원이 늘었는데 부산 지역의 인력
일자리를 만드는 데 좀 기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르노 삼성차 전체 협력사 260여 곳 가운데 부산업체는 30곳에 불과하지만 매출 규모는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매출 증대와 함께 2, 3차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경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학생들의 환경 교육을 위한 음식물 재활용 공장 견학과 여름 안부용 엽서가 발매됐다는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버려진 음식물로 가축 사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학생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가축 사료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과 겉면 등이 환경 친화적인 사료로 바뀌자 직접 만지거나 냄새를 맡아보며 신기해합니다. 給食で食べたもので残したのが餌になるのにいろんな工夫があって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 우배 씨는 청소년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ご飯とかもいっぱい食べてここにあんまり運び出されないように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 후지야마 초등학교는 앞으로 강사를 초빙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낭비 과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야마구치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엽서 판매 시작을 알리는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친척과 친구, 지인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엽서, 카모메루 판매가 전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밤하늘에 떠있는 불꽃과 금붕어 등 4종류의 엽서가 준비됐습니다. 카모메루 엽서 가격은 전년도보다 100원 정도 오른 6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0円上がるんかっていうのは思ってたんです。ただこのご時世だからしょうがな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ニュアンスとしては取りましたね。 엽서 문화가 일본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手書きでハガキを書く。だから癖字であったりね、SNS よりはですね気持ちがこもってますし、もう感情がよく伝わる。これいいなっていうのをやっぱ気づいていただきたい。 하지만 일본도 대체 통신 수단의 발달과 SNS, 휴대전화 등에 밀려 엽서의 사용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엽서 발매량은 지난해보다 10% 줄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주말 동안 장마 전선이 중부 쪽에 자리하면서 경남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구름은 주로 중부 지방 쪽에 집중되며 경남 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 내륙에는 곧 비가 다시 시작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는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집중되겠고요. 한 번 내릴 때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는 제3호 태풍 난마돌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간접 영향을 미친 뒤 모레 일본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경남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태풍 정보도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덥고 습합니다. 현재 함안이 28도까지 올라 있고요. 그 밖에 25도를 넘어서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모두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해상에도 짙은 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며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 공연을 합니다. 고성군은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말, 쥐치, 우량 종묘 45만 7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양산 신도시의 2단계인 양산 석금산 지구의 인구 유입에 대비해 초, 중, 등 통합학교가 신설됩니다. 거제시는 낮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해서 1시간 늘린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김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뉴비전 2025를 발표하고 전남 해남과 경남 김해 등에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15조 6천억 원의 개발 비용 가운데 6조 7천억 원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투자 유치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의 지난 5월 광공업 생산이 1년 전에 대비 줄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경남의 5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보다 기계 장비와 전기 장비에서 각각 7.1%와 10.1% 증가했지만 기타 운송 장비와 금속 가공에서 12.6%와 19%가 줄어들어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제품 재고는 전기 장비와 섬유 제품에서 각각 20%와 23.2% 감소했고 기계 장비와 자동차에서 11.3%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